어떻게 이제 편입 공부하면 이제 지금 진행 중이니까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 한번 잠깐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요즘에 그 대치동에서도 전부 다 이제 약대나 이런 거 가려면 편입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아세요? 윤대용 선생님을 아세요? 네, 윤대용 선생님이 저 태치미 때 같이 계셨던 분인데 전부 다 요즘엔 약대 편입으로 가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말씀 주시더라고. 저 김영 편입이 있고요. 저 같은 케이스는 이제 미트히트라는 시험 있죠. 그거 생물 1이고 피트 없어졌죠. 여기서 생물 1이었고 2024년 7월부터 김영 편입 생물 1이고요. 시작은 2024년 1월에 했습니다. 그 바로 이제 1위가 됐고 생명생물의 과학 지금 생명생물의 과학 책 아세요? 캠벨 책은 아세요? 캠벨 책하고 생명생물의 과학 두 책을 뽑는데 제가 요 책 여기 번역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직접 번역 다 했습니다. 이거. 그 여기 이제 저 인하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왔는데 그때 저 이제 이거 5판 갖고 공부했어요. 기린 책. 근데 여기 9판이 8판부터 참여를 했어요. 8판부터 정확히는. 근데 8판이 심해 이제 없어져가지고 9판이 박쥐책이고 10판은 없어요. 10판은 한국에서 번역을 안 했기 때문에 없고 11판이 철새책이고 12판이 벌책인데 교보문고 같은 데서 저 요 책 뭐 생명생물학을 찍어보시던지 제 이름 노윤관 이렇게 세자 찍어보시면 영문관 책으로 뜹니다. 교문고에서. 요 책을 제가 직접 번역을 했고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나왔고 98학번입니다. 98학번이 지금 현재 IMF 학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왜 이거 하고 있냐면 제가 손을 좀 떨어요. 부들부들. 그러니까 이제 손을 떤다라는 거 이제 가서한 거죠. 뭐 뭔지 아시죠? 손을 좀 머리가 들고 있으면 좀 손이 좀 떨려가지고 수업할 때 이게 들고 한 건 없고 다 이거 핀 마이크를 씁니다. 핀 마이크. 그러니까 손을 좀 잘 써야 되는데 손을 못 썼고 그래서 지금 현재 학원에서 좀 이제 지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하대학교 의과대 학사고 졸업하고 석사까지 했고 연세대학교 과학교육과를 또 나왔고 그러니까 물화생지를 여기서 다 했었어요. 연세대학교 과학교육과에서 2017 저처럼 이렇게 이게 확실한 사람이 없습니다. 강사 중에 98학번, 17학번 그다음 메가스터디에서 인터넷 강사로 또 했었고 현재는 이제 김영 편입에 있습니다. 할 거는 이제 다 했어요. 여기 메가 시리즈 할 건 다 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다 1등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2등을 해본 적은 아직 없습니다. 이 책을 제가 직접 번역을 했고요. 저 인하대학교 교육과다 저고 지금 역대 깨지지 않는 기록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제 이름 본명 노윤관이죠. 예. 저이 책이 이제 각종 인터넷 서점에서 쳐보시면 제 이름 쳐보시면 이게 다 편입생분에서 저 판매량으로 인기 순위로 쳐보시면 전부 다 접니다. 예, 전부 다 저고 이 책이 많이 문제에 나오는 책이죠. 크리티컬 스킬. 요즘에 이제 애들이 이걸로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 요게 지금 현재 판매량 요게 1이에요. 어디에 어느 인터넷 서점 가보시던지. 그리고 이번에 미트히트 수석도 절을 들었습니다. 이번에 절을 들었다는 얘기가 뭐 중요한 건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그냥 얘가 이게 얘가 1등을 했는데 고대 생명이었거든요. 미트히트는 좀 공부를 굉장히 잘해야 보는데 잘하는 애들은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이게 잘하는 애들은. 그러니까 75.1이죠. 유튜브 채널에 얘랑 인터뷰하는 거 올려놨거든요. 노윤관의 과학제국이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노윤관이라고 검색해 보면 저 나오는데 얘랑 저랑 인터뷰한 게 나와요. 고대 생명이고 이번에 차이과대학을 가려고 목숨 걸고 공부했다라는 내용을 합니다. 고대 생명이고 공부를 좀 하죠. 고대 생명이면 GPA는 얼마냐면 95점이요. 95점이고 영어는 970. 970이었는데 차이과대학에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요. 75.1점을 맞았잖아요. 협의회에서 발표를 오래 한 것 중에 75 이상이 딱 한 명 있죠. 수석이 인증이 된 케이스입니다. 원래 이렇게는 안 되거든요. 왜 이렇게 인증이 안 되냐면 75점 이상인 애들이 그동안 막 10명 이랬어요. 얘가 10명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76, 77면 누가 수석인지 모르잖아요. 사실은. 근데 올해 최초로 2004년부터 2024년까지 20년 동안에 최초로 나왔습니다. 최초로 75점 넘는 애가 한 명인데 걔가 이제 저를 오랫동안 봤더랍니다. 근데 거기 유튜브 채널에 얘랑 이제 인터뷰한 게 나오거든요. 그거 한번 봐보세요. 그 저를 보란 얘기가 아니라요. 얘가 공부를 할 때 목숨을 걸고 공부했다가 나오는데 그 밑에 댓글이 더 재밌었어요. 얘가 도서관에서 움직이지 않는 걸 봤대요. 예. 고려대학교 도서관이었을 겁니다. 고대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대 생명이니까 공부를 꽤 이게 자연과학을 좀 잘할 텐데 한순간도 움직이지 않고 하루 10시간씩 공부를 했다고. 한순간도 움직이지 않고. 그래야지 저거 좀 1등에서 차이과대학 좀 들어가는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 더 재밌는 건 차이과대학에 1차 탈락한 애들이 서울치전을 다 합격했어요.
제가 의과대학과 치과대학의 난이도 차이를 아시겠죠? 올해 있었던 일도 올해. 차의과대학에 면접도 못 갔던 애들이 서울치전을 다 합격을 싹 합니다. 서울치전을. 그러니까 서울치전과 차의과대학의 레벨이 많이 벌어졌다는 걸 아시겠죠? 지금 사실상 의과대학과 치과대학의 레벨이 많이 벌어졌다. 얘는 이제 차의과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그냥 다 합격했다. 뭐 이번에 며칠 전에. 이번에 고려대학교 자연계열 봤는데 1차 합격자 발표를 했는데 생명 중에 그러니까 3배수 발표를 했는데 3명 다 저를 들었다. 저를 들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닌데요. 저를 들었다는 건 중요치 않는데 그러니까 고려대학교랑 이런 데 이화여대학교 합격했던 1차 합격자들이 며칠 안 됐습니다. 이거. 저희 게시판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저희 그 김영 게시판에 12월 28일 날 다 그 고려대학교 애들 저 다 들었다는 애들입니다. 이화여대학교도 다 애들이 다 극찬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잠깐 저에 대한 소개고 어떻게 이제 공부하면 좋은지 편입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그 미트니트라는 시험이 있고 편입이라는 시험이 있는데 미트니트도 현재 1위가 접니다. 저예요. 저. 그냥 편입도 마찬가지인데 편입을 어떻게 하면 좀 좋은지 제가 이제 잠깐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게 이제 생물과 화학이기 때문에 지식형 시험이에요. 미트니트는 올해 봤던 애들이 고려대학교 전체 수석도 시험을 봤었고 연세대학교 전체 수석도 시험을 봤었어요. 실제입니다. 서울대학교 전체 수석 졸업생도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서울대학교 전체 수석 졸업생이 제가 아주 베스트 친구인데 여기 단대부고인 걸 나왔어요. 단대부고. 여기 가까운 데 있죠. 근데 걔가 수능을 5번 봤습니다. 5번. 5번 봤는데 5번째 정말 너무 잘 봤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올해 1등급 맞았겠죠? 싫어합니다. 예. 그 다음에 올해 1등급 맞아가지고 야, 나 이제 떴다 그랬는데 단대치대 예비 2번으로 탈락합니다. 정말로 싫어요. 그 단대치대 예비로 탈락을 해가지고 수능 본 다음에 이건 수능으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미트히트로 바꾼 거예요. 그 미트히트로 바꾸고 GPA를 잘 이제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서울대 최종 수석 졸업. 이번에 차의과대학 들어갑니다. 이번에. 그 다음에는 고려대학교 전체 수석 같은 경우는 세하고 나왔거든요. 요즘에는 잘 사는 애들이 잘하더라고. 세하고요. 고려대학교 전체 수석 졸업생이 됐는데 걔도 수능을 6번 봤어요. 6번. 6번 봤는데 메디칼에 손도 못 내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는 차의과대학 이번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번에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시험 본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1월 8일 날 발표하거든요. 이게 이제 뭐가 좋냐면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은 계속 이렇게 아이디어 싸움이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한데 생물과 화학은 이거 좀 지식형 시험이기 때문에 늘어요. 공부를 하다 보면 늡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잘해요. 이게 쌓이는 공부다 그 얘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N수생 애들이 무조건 잘합니다. N수생 애들 무조건 잘해요. 무조건 잘합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이거는 반복을 하다 보면 자기가 포기만 안 하면 무조건 가게 돼 있어요. 그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식형 시험이 그렇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게 되게 좋은 얘기고요. 넘어가 볼게요. 지식형 시험에 저는 특징이 있고요. 충분한 시간 확보가 필요해요. 넓은 범위고 깊은 내용을 안 물어봐요. 그 미트히트 시험을 보면은 깊은 내용을 물어보거든요. 문제가 너무 길어요. 너무 잘하는 애들이 많아. 올해 서울대 전체 수석, 연대 전체 수석, 고대 전체 수석 다 봤어요. 저 친구 지금 보시면 고대 생명인데 95점이거든요.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상 편입에는요, 고대 생명 애들이 별로 없거든요. 진짜 재학생들 몇 명만 있고. 그러니까 미트히트는 굉장히 그나마 또 그래도 잘하는 애들끼리의 시험이고 편입은 풀이 전반 좀 약하다고 보시면 돼요. 공부하는 애들이 많이 약하다.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 확보가 필요하다. 넓은 범위를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편을 보통 보는데 의편을 보고 약편을 보고 치편을 보죠. 올해는 의편을 좀 많이 정원이 지금 이제 좀 안 뽑았거든요. 아시죠? 충북의대가 대표적으로 안 뽑았는데 내년에는 100% 뽑습니다. 100%로 뽑아요. 내년. 왜 그러냐면 내년에는 정상화 될 거기 때문에. 이 정상화 안 되면 이 자체가 다 망하기 때문에 나라 자체가 망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러니까 의편을 뽑을 거예요. 100%로. 그러니까 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부를 하시면 이게 의편도 보고 약편도 보고 이게 편입의 특징이죠. 약대만 가고 싶었다고 해서 약대만 보는 게 아니라 날짜가 지금 현재 다르면 의편도 봅니다. 그래서 의편을 보려다가 약편도 보고 지금 현재 치편도 보고 한의편도 보거든요. 요 책들이 전공서라 그래요. 요 책들을 다 공부를 하셔야 되죠. 이해가세요? 저 책들에 들어있는 걸 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레닌자는 이게 지금 스틸러 생화학인데 수의편도 마찬가지죠. 수의편도 마찬가지로 다 봐요. 애들이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의편도 보고 약편도 보고 수의편도 보고 저게 최고 장점이죠. 한의편도 보고 치편도 봅니다. 그게 최고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편입의 가장 최고한 장점은 이게 우선 기본적으로 문제가 쉽습니다. 문제가 쉬워요. 문제가 쉽기 때문에 충분히 반복을 하면은 누구나 할 수가 있다. 이 말 한마디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서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제일 먼저 하실 잠깐만 얘기해 드릴게요. 그 캠벨이나 생명생물의 과학 책을 사오셔서 캠벨 사는 걸 추천드려요. 캠벨을. 제가 생명생물의 과학 번역자인 거 방금 전에 보셨죠? 그러니까 캠벨 책 사라 그러면 캠벨 책 사면 괜찮겠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애들이 많이 오해를 하니까 캠벨 책 사가지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목차를 먼저 한번 써보세요. 목차를. 목차를 써가지고 목차를 여러 번 보세요. 학교를 가고 싶으시면. 알겠죠? 안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화학 같은 케이스는 줌달책이라는 거 있잖아요. 줌달책. 유기는 맥머리. 이런 책을 사다가 제일 먼저 목차를 한번 타이핑을 다 쳐보세요. 저게 제일 도움이 될 겁니다. 실제로. 본인이 이거를 갖다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출발해야 될 거는 책 핀 다음에 1페이지부터 한 뭐 단어씩 읽지 마시고요. 목차를 꼭 쳐보세요. 목차를 타이핑으로. 엄청 많이 도움 될 겁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항상 목차를 보고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고 충분한 시간 확보가 필요해요. 넓은 범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뭐 나중에 애들이 지금 저 서류도 하는데 서류도 지금 많이 보고 있는데 애들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게 뭐냐면 조금 더 일찍 시작할 걸요. 그걸 꼭 말합니다. 아니 그냥 다 팩트입니다. 애들이 조금 더 일찍 시작할 걸 너무나 안타깝다. 제가 후회스럽다는 말 많이 해요. 그러니까 조금 일찍 시작을 해야 되고요. 그래야지 저 넓은 범위를 갖다 극복할 수 있고 혹시 수능을 볼까 이렇게 고민하시면 수능을 이제는 그만 봐야 됩니다. 왜 그만 봐야 되냐면 제 조카가 중3인데 고1로 올라가거든요. 5등급제로 바뀌어 수능 다 바뀝니다. 아시죠? 네,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수능은 이제는 마지막 N수생들이 다 폭증하고 있고요. 올해 수석을 누가 했냐면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에 갔죠. 걔도 저기 단대 보고 나왔더라고요. 그 요즘에 애들이 다 거기 여기 지금 강남 대치인들이 엄청 잘하는 것 같아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어쩔 수가 없다는 게 좀 생활의 여유가 있어야 애가 잘하더라고요. 올해 전국 수석도 거기 단대 보고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다니니까 본인도 안타까웠겠죠. 근데 이게 문제가 좀 쉬워요. 그러니까 수능처럼 킬러 문제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미트리트처럼 막 극난이도 문제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읽으면 알 수 있는 문제가 나와요. 근데 다만 범위가 넓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미트리트나 수능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좁은 거를 계속 훈련을 해야 돼요. 깊게. 근데 편입은 제목만 알아도 다 답이 나와요. 제목만 알아도. 단어의 제목만 알아도. 근데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이 범위가 넓은 거를 해결하려면 제일 먼저 목차를 치고 시작을 해야 돼요. 목차 안 치고 하면요. 밑반이독에 물붓기가 될 겁니다. 정말로. 목차를 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넓은 범위를 꼭 볼 줄 알아야 되고요. 이게 다 나와요. 그것도 갑자기 나오기 때문에 모든 학교마다 넓은 범위를 완벽하게 익숙화시키려면 목차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저희 지금 이제 의치한약수 이쪽으로 들어가고 싶으시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지금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목차부터 치더라도 뭔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시작해야 되는 게 좀 중요한 것이고 수능을 혹시 생각했다면 그 생각은 버리세요. 예, 저도 메가스터디 있었지만 메가스터디를 하다가 왜 안 했냐면 너무나 고난이도 문제가 매달마다 나옵니다. 예, 너무나 고난이도 문제가 해도 점수가 떨어져요. 저번에 저기 여기 강남대성에서 인터뷰라는 건 봤는데 어떤 여자가 울면서 인터뷰를 하더라고. 실제라니까요. 1년에 5천만 원을 썼는데 MBC 뉴스데스크 나왔는데 점수가 오히려 떨어졌대요. 여자가 울면서 인터뷰를 하더라고. 이런 시험을 왜 보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시험을 왜 보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수능이 쉬웠는데 언제부터 킬러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냐면 저 누님 계시죠. 누님. 도중에 그만하셨던 누님. 그러면서 거기에 수능에 그때 오류가 몇 번 나왔거든요. 실제 오류가 나왔어. 오류가. 그 세계지리 오류가 나왔고 영어 지문에 오류가 나오고 그 다음부터 킬러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거로 이제 빵 뜬 게 무슨 인지학원이죠. 예, 거기에 킬러 문제로 뜬 게. 그 킬러 문제가 나오면서 학원을 많이 키웠는데 작년에 형이 저기 킬러 문제 내지 말라 그랬는데 더 어려웠어요. 뭔지 아시죠? 더 어려웠다고. 그게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2년만 지나면 과목이 다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학교를 가고 싶으시면 지금 시작해서 제목부터 쳐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시험은 좀 쉬워요. 실제로 많이. 그러니까 나머지 미티트나 될지 수능은 되게 난이도가 있어가지고 접근이 어렵거든요. 어려워요. 예, 접근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 아니면 미티트 문제를 못 풀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 학교에 뭐 수석들만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는 매우 쉽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고 편입으로 하시는 게 좀 알맞다는 얘기야. 왜 편입이 알맞냐면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냥 팩트입니다. 1번 약대 편입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아시죠? 자퇴생이 매우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대학대 같은 케이스도 21명이 올해 나왔거든요. 이대학대 아시죠?
이대학대 같은 데 가려면요. 랩실 경험이 좀 필요해요. 랩실 경험. 그런데 숙대학대나 이런 데 가고 싶으시면. 랩실 경험 같은 케이스는 어떻게 쌓으면 제일 좋냐면 그거는 이제 어떻게 쌓냐 물어본 애들이 있던데 그냥 이렇게 학교에 자연과학 쪽에 계시는 교수님들 밑에다가 이메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메일 뿌리세요. 랩실 경험하고 싶다고. 그럼 한 20개 정도 뿌리면은 한 한두 개 정도 답변이 와요. 그 랩실은 교수님이 직접 선정하는 게 아니고 적극적인 애들이 가서 하고 온 거예요. 이거 있냐 없냐는 차이 큽니다. 진짜로. 나중에 학교 가실 때 랩실 경험이 있냐 한 6개월 정도. 그러면 영어 980 이상 돼야 되죠. 영어 980. 그 다음에 생물하고 화학 잘하면 됩니다. 생물하고 화학 잘하면 됩니다. 특히 생물하고 화학을 잘하면 충분히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생물하고 화학이요. 그리고 지금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이건 실제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짧은 시간에 집중하여 문제풀이한 테스트, 현강. 그러니까 앞으로는 저도 여기 강남 김영에서 화목금 오후에 1시부터 4시 반에 수업을 하는데 이때 항상 인강에서 볼 수 없는 현강 자료를 뿌리려고 합니다. 현강 자료 뿌리래요. 네, 그럼 뿌려야죠. 그 현강 자료 뿌리니까 화목금이 오후에 1시에서 4시 반 사이 어떻게 할 거냐면 시험을 이렇게 볼 거예요. 여기 빈칸 다 뚫어가지고 시험을 보고 얘들한테 상담을 하고 공부를 빨리 해서 이게 암기기 때문에 근데 이거 칸만 채워도 될 정도의 시험이 나와요. 이제 미트히트도 제가 하죠. 사실 미트히트도 하지만 미트히트는 칸 채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각 학교의 수석 아니면 못 풀어요 정말로. 그 정도로 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상해야 돼요. 비상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애 자체가 비상해야 돼요. 애 자체가 기본적으로 진짜 비상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손도 못 대요. 문제가 너무 길어. 근데 편입은 어느 정도 심했냐면 여기서 빵꾸 뚫어놓고 여기 들어갈 거 뭐냐 그 정도예요. 문제가 되게 쉽죠. 여기에다가 상당히 쉽습니다. 편입 같은 케이스는. 그럼 여기 준비를 생물이나 화학을 저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목차부터 쓰신 다음에 그 다음에 랩실 경험을 좀 쌓고 없으시면 GPA 관리를 잘해야 되고 영어만 980만 넣으면 그냥 들어가실 겁니다. 그다음에 약대는 지금 계속해서 자퇴를 더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왜 자퇴를 많이 하냐면 의과대학 정원이 많이 늘었다 그래서 자퇴 많이 한 거 아시죠? 그러니까 계속 2배씩 늘고 있어요. 올해 약대가 이제 이화여대 약대가 올해 20명이었는데 작년엔 10명이었어요. 올해 지금 숙대 약대가 12명인데 작년엔 6명이었습니다. 그 전남대 약대가 작년에는 8명이었는데 올해 16명이에요. 얼마인지 아시겠죠? 계속 매해가 갈수록 2배씩 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약대가. 근데 의과대학은 올해 안 뽑았는데 몇 학교는 뽑았는데 많이 축소를 했죠. 중대 의대도 안 뽑고 고대 의대도 원래 뽑는다고 했거든요. 고대 의대를 왜 뽑는지를 처음에는 들었냐면은 어떤 애가 지금 이제 지방 의대를 다니는데 고대 의대만 준비한대요. 그냥 좀 궁금하잖아요. 왜 고대 의대? 아버지 교대에서 교수니?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어떻게 알았냐 물어보더라고. 그러니까 고대 의대만 준비할 이유가 없잖아요.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고대 의대 교수인데 올해 자리 난다고 했습니다. 이거를 3월에 들었어, 3월에. 근데 결국은 안 뽑았거든요. 결국은 휴학했잖아요. 그 후에. 그 후에 휴학해서 안 뽑은 거예요. 그 후약해가지고 너무 정원이 내년에 늘어나니까 학교도 부담되는 거죠. 근데 이게 해결되면 내년에 이제 의과대학 정원 많이 뽑을 거 아닙니까? 올해 자퇴 많이 했을걸요? 왜 많이 했냐면 수능보로 많이 갔기 때문에. 수능보로 많이 갔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많이 비어 있을 거예요. 또 군대 많이 갔거든요, 지금. 1138명 군대 간지 아세요? 뉴스에 나오던데. 그럼 남자애들이 군대를 많이 갔기 때문에 중간에 또 수능 보고 빠진 애들이 많기 때문에 내년에 자리가 많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의과대학도 많이 나고 약대도 많이 나고 수의대랑 한의대는 비슷할 겁니다. 한의대는 혹시 한의대 가시려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한의대는 앞으로 계속 뜰 거예요. 많이 뜰 겁니다. 네가 어떻게 알아? 그렇게 물어보시면요. 작년에 보험을 많이 통과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 됐죠. 작년 5월에. 그 한의사협회장님이 똑똑하셔서 경희대 한의대 나오셨는데 차벽을 다 보험을 통과시켜서 사람들이 30만 원짜리를 10,000원만 내도 먹게 해놨어요. 한의사 수입이 엄청 늘걸요? 그래서 민민이 누군가 거기 채널에 어떤 여자 한의사가 나왔는데 한 달에 4,500, 민민은 누가 얼마 버냐 물어보니까 한 4,500 번대요. 그렇게 많이 버냐 그러니까는 31살인데. 자기가 중간급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친구가 대전대 한의대 나왔습니다. 대전대. 대전대 한의대 나왔는데 31살인데 한 4,500 벌면은 중간급이다. 근데 많이 뜰 거예요, 한의대가. 지금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부하는 게 좀 편리한 거고 이렇게 빈칸 채우는 이 정도만 해도 돼요. 이 정도만 해줘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현강에서는 보통 이제 기출문제들 평상시에 다 뿌리려고 합니다. 풀어주고. 또 여기 경희대 약대 그러니까 이게 이 인터넷이나 이런 데 돌아다니는 걸 믿을 필요가 없다는 게 경희대 약대 작년에 합격한 친구거든요. 저랑 베스트예요. 밑에 막 이대 합격했다고 애들이 막 올려주죠. 올려달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전혀. 저 애들한테 뭐 올려달라고 말하지 않아요. 전혀. 경희대 약대에 합격했다 얘가 올리는데 얘가
결론적으로 어디냐면 경희대 약대를 합격했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얘가 스펙이 그저 그래요. 그러니까 스펙이 그저 그런 게 뭐냐면 보잘것없이 충남대 화학과입니다. 작년에 들어가네요. 그렇게 치열했던 작년에. 충남대 화학과 2학년이고 토익은 925점이니까 안 냈어요, 영어를. 영어를 안 냈습니다. 그 GPA는 93점이에요. 93점.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사이트들에서 경희대 약대 가려면 경희대가 학교 본다 어쩐다 막 절대 안 된다 그러거든요. 근데 실제 대내는 뭐 헌혈 뭐 영향 안 주니까 봉사 시간 별로 영향 안 주거든요. 정상대로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시험만 잘 보면 들어간다 그 얘기죠. 실제로는. 근데 막 여기 사이트에 막 안 돼, 안 돼, 학교 봐, 막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이런 애들 많아요. 여러분 되게 많습니다. 시험으로 들어가는 애들. 그러니까 편입으로 시험으로 들어간 애들이 되게 많은데 보통 이렇게 사이트들에서 뭐, 꼭 뭐 좋은 대학교 나와야 돼. 미테이트는 좋은 학교 나와야 돼요. 미테이트는 100%로. 미테이트는 서울대, 연대, 고대급 정도가 돼야 돼요. 기본적으로. 근데 지금 현재 여기는 편입은 학교가 안 좋아도 그다음에 토익도 안 좋아도 영어도 보통이어도 얼마든지 시험만 잘 보면 들어간다고 얘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지금 경희대 근데 이 친구가 경희대 약대는 합격해서 다니거든요. 연대 그 원주 미래 있죠. 미래 캠퍼스 의대. 거기 예비 2번이었습니다. 예비 2번. 그러니까 예비 2번을 최종 끝났으니까 작년 7명 뽑았는데 예비 2번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 차이라는 거 보시면 알겠죠. 얘가 충남대 화학과인데 연대 의대 미래 캠퍼스 예비 2번으로 끝났고 실제로는 경희대 약대를 들어가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 연대 의대 미래 캠퍼스는 제가 생각에 저는 동생이 없는데 동생이 있다면 가장 추천하는 학교? 그러면 졸업증명서가 똑같아요. 신촌이랑. 여러분 그 연대 의대 가려면은 수능 만점 받아도 안 되는 거 아시죠? 안 돼요. 근데 연대 미래 캠퍼스랑 연대 본교랑 졸업증명서 띄면 똑같습니다. 완전히. 그냥 몰라요. 그래서 여기 이 동네에서 연세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90%가 저기 미래가 훨씬 더 많아요. 정원이 본교보다. 그러니까 저도 어릴 때 그 본교 선생님들한테 수업을 많이 들었는데 본교 선생님들은 그 말씀을 꼭 하세요. 본교 출신들 다 교수하고 있고 미래 캠퍼스들이 다 나가서 연세 이름 쓰면서 재벌되고 있다고. 이거 팩트예요. 예. 졸업증명서가 똑같으니까 별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연대 미래가 그렇게 사실상 아웃풋이 좋죠. 아웃풋이 좋은데 대한민국 최고로 좋은데 본교랑 똑같으니까. 근데 이 친구가 거기 예비 2번이었습니다. 그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 정도. 요 정도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 그쪽이죠. 그래서 합격 1인치 기명 편입 현장이다. 스펙이 좋은 수험생. 미티트 공부를 하고 편입 공부 잘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런 공부를 잘 안 해요. 대표적으로 작년에 있었던 친구인데 경남과학고 수석이거든요. 여자애 실제입니다. 서울대 생명과학과 21살이고 GPA 100이었어요. 2학년까지. 경남과학고 수석 졸업입니다. 경남과학고. 경남과학고는 굉장히 좋은 과학고죠. 국가장학금 받았는데 이 친구가 잘 찾아왔어요. 서류 봐달라고. 여자인데. 근데 이 친구가 그래서 이제는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경남과학고 수석 정도면 그냥 의과대학 갈 수 있지 않은지 물어보니까 장학금을 토해야 됐었대요. 아버지가 안 계시더라고. 대단하더라고, 여자애가. 엄마 호르몬이 밑에서 컸어요. 그러면 그 장학금을 토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러면 생명과학과도 그러면 돈 안 내고 다녔겠네. 그러니까 돈 안 내고 다녔대요. 그럼 이번에 그거 의과대학 하려고 하면 그 자퇴하면 돈은 누가 내주니 토해야 되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내준다고 그랬대. 21살인데. 그러니까 과학고 CC였더라고요. 과학고 CC였는데 그 남자친구가 이제 결혼할 건데 걔는 카이스트 다녀요. 카이스트 컴퓨터공학과. 그냥 컴퓨터를 하고 싶었다 그 얘기죠.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모든 의과대학 시험 다 탈락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생명과학과에서 공부한 거랑 실제 시험의 생물이랑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죠. 얘는 대한민국 엘리트거든요. 얘가 탈락한 학교 합격한 애가 지금 현재 경희대 수원분교 GPA 91에 PT 221점 받았던 PT 3수생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험으로 볼 수 있는 학교에서 이 생명과학 쪽의 이런 지식과 실제 지금 현재 편입의 지식이 다르다는 얘기죠. 누가 보더라도 얘가 엘리트인데 실제 시험에서 얘가 됐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네. 얘는 나중에 성균관대 약대로 갔어요. 성균관대 약대에는 시험을 안 봅니다. 그러니까 서류만 갖고 보니까 그냥 통과하죠. 그 1차 합격만 하면 면접장에 안 오는 수험생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편입이 쉽다는 얘기예요. 면접 날짜가 겹쳐요. 이 올해도 많이 겹치거든요. 면접 날짜가 겹치고 시험 날짜가 많이 겹치기 때문에 편입이 쉽다라는 게 얼핏만 보면은 막 경쟁률이 높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이번에 이대도 1000명 왔다 그러죠. 제가 서류를 많이 봤는데 학점은 행제도 있고요. 정말 다양해요. 그럼 얘가 어떻게 이대를 가려고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어, 들어요. 저는 원래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이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GPA도 뭐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고 영어도 지금 현재 없는 데다가 그런데 정업만 있으니까 찔러보겠다. 그런 애들이 제가 봤을 때 그 1000명이 지원했다라면 실수는 한 50명? 실수는 진짜 찐 50명?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찔러보는 케이스? 그러니까 찔러보는 케이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면접장에도 애들이 많이 못 옵니다. 그냥 1차 통과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공부를 지금 현재 일반 생명과학과라든지 자기가 전공을 공부했다고 치더라도 수월하긴 하겠지만 완벽히 지금 현재 학교에서 한 것과 여기 학원에서 하는 내용은 다르다. 그 학원에서 하는 건 다르고 사실상 거의 뭐 합격의 90%는 뭐 99%라고 하던데 김영 편입에서 나오는 그 맞아요. 그건 맞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김영 편입에서 합격생이 다 나왔던 건 그건 팩트입니다. 팩트. 그건 팩트예요. 왜 그러냐면 학교 시험에 통과를 못해요. 이거를. 이 통과를. 그 다음에 기출이랄지 그런 문제를 갖다가 그 여러 번 반복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죠. 아까 보셨지만 얘는 정말 똑똑한 애거든요. 근데 공부를 1도 안 했어요. 실제 탈락합니다. 실제 탈락. 얘는 누가 보더라도 보통이잖아. 근데 얘가 학교 들어갔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다. 신촌 김영필 자소 수강생. 얘는 이화여대 약대를 들어간 애예요. 근데 얘가 이제 연대 시스템 생물이거든요. GPA가 92, 영어 975. 그러니까 서류 역전으로 이화여대 약대 작년에 들어왔습니다. 작년에. 저한테 계속 메일 줘가지고 저한테 이게 자소 뭐 서류 좀 수정을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올해 봤던 애들이 그런 말 하더라고. 이대 약대를 가가지고 지금 올해 지금도 자소 많이 보고 있는데 이대 약대를 가서 물어봤대요. 그 편입하신 분들한테 누구한테 서류 부탁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다 저를 찍었답니다. 팩트입니다. 팩트. 여러분 뭐라고 할수 있지만 애들이 직접 말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이런 애들이 말을 해줬겠죠. 그러니까 누구는 영어 990만 해도 GPA도 100이어야 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다고. 그렇지는 않고 앞으로는 계속해서 더 정원이 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면 나머지만 좀 준비가 잘 돼 있으면 문항에 대한 질문을 많이 했던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얘가 다 합격한 다음에 저한테 보내준 거죠. 그래서 보시면 그냥 현장에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면 좋다 뭐 그런 얘기죠. 현장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 좋고 그다음에 충분히 시간을 갖고 공부하면 좋고 그다음에 김영 편입 현장은 좀 장점이 있다면 기출 문제를 다 갖고 있다는 좀 장점이 있고 인강으로는 풀어주지 못하고 저작권 때문에 못 풀어준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뭐 저도 그렇고 사실은 저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편입본학교 이 책 그다음 이 책을 많이 풀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두 책 뭐 교보문고에서 젖혀보시면 다 나올 거니까 그거는 뭐 PDF로 풀어보셔서 저는 아무도 뭐라 안 그래요. 공부하겠다 그러면 PDF로 저걸 뭐 불법으로 사서 풀어본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일강에서 그럽니다. PDF로 사서 풀어보면 풀어봐라. 그 대신에 열심히 해라. 뭐 그 정도는 얘기합니다. 그 여기 김영 편입에서는 저는 이렇게 강남에서는 1월부터 4월인데 기초 기본편으로 같이 나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했는데 시험을 보면서 현장에서 현장과 인강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 현장에서는 시험을 보고 좀 자료를 더 풍부하게 나가고 기출문제를 다 최근 기출문제들을 미리 복원해서 준다. 그게 현장의 최고 장점이고 현장 같은 케이스는 스터디도 따로 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그냥 현장과 이제 저는 작년에 이제 김영필 첫 이제 와서 했으니까 이제 원래 이제 MD 쪽하고 PT 쪽하고 수능 쪽 많이 하다가 편입 작년에 와서 바로 1등 한 거거든요. 바로 1등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어디 사이트에서는 1등이어가지고 뭐 그렇게 뭐 그거 없습니다. 1등이 중요치 않아요. 왜 하도 사람들이 서로 누가 1등 강사로 하니까는 아니다라고 말해주고 싶어서만 할 뿐이지 제가 1등이다라고 말해주고 싶어서 할 뿐이지 1등이 중요치가 않아요. 전혀 중요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맨날 누가 1등 강사 이거 싸우니까 내가 1등이야 그거 말하는 거지 안 중요해요. 예. 본인이 누구냐가 제일 중요해. 본인이 누구냐가. 아까 지금 고려대학교 합격한 애들 다 올려주죠. 저는 걔들 때문에 고맙다는 생각이에요. 저 밑에 수석 저 들었거든요. 저 들어서 걔가 잘했을까요? 걔가 저를 들어줘서 고맙다는 쪽입니다. 걔가 실제로 저 때문에 걔가 1등한 게 아니고요. 걔가 제가 좀 어렵게 푸니까 거기서 나오는데 영상에서 어렵게 공부해야지 좋다고 생각하고 그냥 저를 들었대요. 그 얘기가 나와요. 제가 좀 어렵거든요. 난이도가 좀 있으니까 어렵게 공부를 해야지 좋다고 생각해서 저를 들었답니다. 그러니까 걔가 좀 잘하는 애죠. 그냥 보통 이제 못하는 케이스는 어려우면 뭐 안 해 이거지만
걔가 고대 생명이니까 좀 아는 케이스죠. 그러니까 자기가 학교를 가기 위해선 어렵게 공부를 해야지 좋겠다라는 걸 딱 눈치를 채고 절을 들었답니다. 예, 그러니까는 그 친구가 굉장히 똑똑하다는 걸 알겠죠. 원래 그래서 시대인재가 잘 나가잖아요. 시대인재 왜 잘 나가요? 못 푸는 문제를 풀어버리잖아요. 네, 못 푸는 문제를 푸니까 애들이 아웃풋이 되게 좋잖아요. 그냥 그거 이유가 딱 그거 하나예요. 저도 좀 어려운 걸 좀 많이 풀고 사실상 그래서 아웃풋이 좋아지니까 그 이유예요. 그 고대 이번에 된 애들이 다 절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웃풋이 좋아지니까. 화목금 5에서 이렇게 계속 똑같은 시간에 하고 현장에서는 조금 다른 것은 저 방금 전에 보셨던 거는 이렇게 숙제들. 그러니까 이 책을 갖다가 치면 이제 그림으로 다 이렇게 뜯어가지고 저 숙제들로 많이 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숙제 그림 채우기. 그냥 확인하고 저런 걸 스타디로 따로 하려고 그래요. 인강으로 나가지 않는 거.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다음 문제들도 따로 주려고 합니다. 현장에서. 그런 게 좀 이제 이런 것들은 쉽긴 쉬운데 미리 좀 공부를 해야 된다. 알겠죠? 미리 좀 공부를 해야 된다. 미리 좀 공부를 하는 게 근데 어디에 있다고 치더라도 목차부터 치는 걸 잊지 마세요. 그냥 제일 먼저는 그 생물은 캠벨 생명과학. 생명생과로 치시면 감사한데 그 책을 그 사시면 7만 원짜리 책인데 저한테 118원인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그 책을 번역을 하면서 티끌 모아 태산을 만들겠다 그런 일념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책 번역이 쉬울 것 같지만 2년 6개월간 한 겁니다. 이제 하루에 2시간씩. 그러니까 하루에 2시간씩 2년 6개월간 패밀리마트에서 알바를 했으면은 그게 더 부자가 됐을 겁니다. 실제로. 실제로. 근데 저 책에 지금 안 봐도 된다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캠벨 생명과 같다가 목차 꼭 써보시고요. 줌달에 목차 꼭 쳐보시고요. 아시겠죠? 그게 맥머리 같은 거 목차 쳐보시고 본인이 어려운 게 있다면 현장에서 공부 좀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여기 독서실 같은 데서 뭔지 아시겠죠? 공부는 저도 굉장히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예, 공부는 가장 큰 적이 외로움이 가장 커요. 제 말 맞죠? 예, 공부는 해본 사람 알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는 왜 공부만 하지 왜 딴 생각하느냐 그렇게 말하는데 안 해본 사람들 말이고 공부에 가장 적은 외로움이기 때문에 현장 같은 데 오시면 활력감도 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 왔다 갔다 거리는 거 보면은 그럼 내가 좀 공부를 해야지. 인강으로는 합격한 케이스가 거의 한 김현편님의 통계를 보면 한 2%? 거의 98이 현장이긴 해요. 왜 그런 거냐면 인강으로는 다음번에 잘 안 보게 돼요. 인강은 그냥 거의 판매만 되는요. 안 보긴 해요. 사실은. 사실은 완강률이 20%예요. 제가 업계에서 제일 재밌다는데 완강률이 제일 높다는데 제가 한 25% 나와요. 25%. 제가 웃겨요. 제가 재밌어갖고 웃기는데 제가 25% 정도 나온다고. 그럼 75%인 애들은 사기만 한 거죠. 사실은. 근데 제가 그게 압도적으로 완강률이 높대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현장과 인강의 차이는 완강을 못한다의 차이가 있죠. 근데 여기에서는 뭐 저는 밴드로 다시 또 이제 볼 수가 있으니까 복습 동영상 그냥 제공이 될 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예. 그럼 저는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